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트롯가수 임영웅의 인기 열풍은 가히 엄청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머니투데이는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드라마는 TVN의 사랑의 불시착, JTBC의 부부의 세계와 이태원 클라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맛,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로 지난해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방송 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통위는 시청률 외에 방송 콘텐츠 가치에 대한 시청자 반응과 선호 등 질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터넷 반응, 즉 게시물, 댓글, 동영상 및 조회수, 뉴스 기사 수를 매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랑의 불시착은 현빈이 연기한 극중 리정혁에 대한 공감, 주연 배우와 스토리 전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영국 드라마 리메이킹에 대한 기대, 파격적인 스토리, 출연 배우의 연기력 등에 대한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점, 주연 배우와 OST에 대한 기대가 인터넷 반응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반응과 시청률은 달랐는데요. 이들 세 개 드라마의 시청률은 10% 수준에 그쳐 20% 중반대인 KBS 주말 1일 드라마에 못 미쳤습니다. 상반기 인터넷 반응이 많았던 예능 프로그램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맛,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였는데요. 트롯 관련 예능은 시청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는 EBS의 자이언트 팽TV에 대한 댓글과 동영상 조회수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1970, 80년대 유행했던 창문형 에어컨을 아시나요? 최근 대형 가전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형 가전업체까지 이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창문형 에어컨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변화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까지 겹치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창문형 에어컨은 말 그대로 창틀에 올려서 사용하는 에어컨입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가 없어 벽에 구멍을 뚫고 배관을 연결하는 복잡한 공사가 필요 없어 창틀에 고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 기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구매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랜 설치 대기 시간과 출장비 등 추가 비용 청구 등으로 기존 에어컨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네요.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가격대도 50에서 70만원 선으로 벽걸이 스탠드형 제품에 비해 비교적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창문형 에어컨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G마켓의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0%나 늘었고 같은 기간 롯데홈쇼핑의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도 190% 늘었습니다. 대신 일부 불편함도 있다는데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창문형 에어컨 설치로 모기 등 벌레 유입이 잦아 불편을 겪는 피해 사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반 에어컨과 달리 전문 설치 기사 도움 없이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다 보니 크고 작은 틈들이 발생하는 한계 탓이라는데요. 또한 실내기와 실외기가 합쳐진 일체형 제품을 실내에 들여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네요. 한동안 잠잠했던 비트코인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뉴스원은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의 맏형격인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가가 1,300만원 선을 뚫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1,300만원 이상에 거래된 것은 지난 2019년 8월 20일 이후 1년여 만입니다. 28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날 같은 시각보다 10.2% 상승한 1,31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121만원이나 폭등한 것이죠. 한 달 전인 지난 6월 28일 종가 1,072만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약 22%나 뛰어오른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1,100만원대로 올라선 이후 좀처럼 고점을 뚫지 못하고 횡보하다 지난 27일 1,200만원대를 넘어선 이후 이날 1,300만원 고지까지 밟았습니다. 거래업계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미국 내 주요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등에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 시세 상승을 이끈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감독청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처럼 수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거래업계는 또 1,100만원대로 올라선 지난 5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돼 비트코인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해서 채굴되는 방식인데요. 채굴에 따른 보상인 비트코인 공급은 4년에 한 번꼴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난 2012년 11월과 2016년 7월에 이어 지난 5월 세 번째 반감기를 가졌습니다. 올해 유난히 맑은 봄철 날씨에 미세먼지도 잊고 살았는데요. 다들 코로나에 안타까워하며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초미세먼지 오염 원인이 밝혀졌다는데요.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대기 오염의 원인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국내 배출 자동차 배기가스와 반응을 일으켜 대기 오염 농도를 높인 것인데요. 연구팀의 분석 결과 대기가 정체된 환경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없는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34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 경우 질산염 등의 2차 오염 물질까지 만들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2 마이크로그램으로 약 2배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다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수도권의 자동차 배기가스는 중국발 미세먼지 속 수분과 만나 질산염을 만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질산염은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성된 후 또 다른 질산염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되먹임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작용으로 질산염이 다량 생성되고 결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이 질산염 생성 반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초미세먼지 오염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온도가 낮고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이 방법이 더욱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네요. 가끔 외국의 군복들이 한국에서 패션 소품으로 인기를 끌곤 하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 군복은 디자인 면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질 못해왔죠. 연합뉴스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세탁소에 한국 육군, 공군 군복이 무더기로 걸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SNS에 퍼져 현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와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주 세탁소에 잔뜩 걸려있는 군복을 비추며 중국 군복인데 북자카르타 끌라빠까 등의 세탁소에서 방금 세탁했다. 중국군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SNS에 유포됐습니다. 북자카르타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은 끌라빠가딩 지역의 42개 세탁소를 확인해봤지만 군복을 가진 세탁소는 찾지 못했다며 영상 속 군복은 중국 군복이 아니라 한국 군복으로 확인됐다고 초동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안심시키고자 세탁소를 찾아다닌 모습, 군복이 한국 군복이라는 설명 등을 동영상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군복과 관련해 한국 대사관에도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동영상 속 군복 마크는 육군, 백룡, 진충, 노도 등 다양합니다. 김세광이라는 명찰도 보입니다. 대사관 담당자는 동영상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10년 전 교체한 구형 일반 사병용 전투복이고 계급장을 보니 육군과 공군 구 전투복이었다며 한국에서 현형 군복이 아닌 이전 군복을 중고 거래한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들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 하나쯤은 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OTT 서비스 대장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SK 브로드밴드는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선언한 러블리 BTV라는 고객 우선주의를 담아내기 위한 영화 월 정액 서비스 오션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월 정액 서비스 오션은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폭스, NBC 유니버셜, 소니, 파라마운트 등 소위 해외 6대 메이저 스튜디오의 신작 콘텐츠 등을 포함해 1만 1000편의 영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OTT 서비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의 특정 콘텐츠 장르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BTV의 영화 월정액은 글로벌 OTT가 보유하지 못한 해외 6대 메이저 영화사의 신작 콘텐츠는 물론 다수의 로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션에 가입하기만 하면 추가 구매 없이도 BTV에 편성된 거의 모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월정액 상품인 프리미어는 BTV가 보유한 영화 중에서 국내의 경우 54%, 해외의 경우 53%를 담은 5천여 편의 콘텐츠를 제공했으나 오션은 BTV가 보유한 영화 중에서 국내의 경우 97%, 해외의 경우 87%까지 확대한 총 1만 1천 편을 기존 프리미어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오션의 영화 콘텐츠 커버리지는
올해 말에는 국내의 경우 98%, 해외의 경우 89%까지 더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해외의 OTT 서비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